지금부터 2024년 제1차 교육정책 토론회 함께 만들어갈 인천교육 2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인천교육 2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유석형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석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0여 명의 중고등학교 보물 같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또 70여 명의 교직원 선생님들, 또 교육청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명 학부모님, 시민 이렇게 모두 200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생 또는 교직원 또 학부모님, 시민은 똑같은 시민이 아닙니다.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남다른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 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지나온 2년, 오늘 저는 지나온 2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쭉 붙여주신, 제안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할 2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지나온 2년 동안에 우리 인천교육은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요, 교육 격차 완화 그리고 교육 복지 확충인데, 이 격차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가정, 부모의 능력, 이런 격차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교육 격차 완화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복지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런 부분을 선심성이라고 합니다. 선심성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데 해야 되는 경우를 선심성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무상급식은 벌써 이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아이들의 먹는 것조차도, 또 한간에서는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의 손자까지도 우리가 먹는 것을 챙겨야 되느냐. 지금쯤에 돌아보면 무상급식은 정말 보편 복지에 해당이 되고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급식도 교육이다, 이거에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교육의 두께는 17개 시도에서 저희 시가 가장 두텁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는 예산팀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지요. 그렇죠? 먹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복, 체육복, 어디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간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45만 원, 중학생까지는 25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세종시 교육부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인천교육청 때문에 힘들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허풍을 떠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는 국고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이 서로 3자가 대응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을 내는 경우는요,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기준, 중학교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앨범 정도만 내 돈을 낸다, 자부담을 한다. 그런데 도서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앨범을 전부 저희가 전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그 단어에 걸맞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치원 5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만 3세부터 5세가 이제 유치원인데 3세, 4세, 5세, 우리 5세 사립 유치원 5세 원아들에게 우리가 교육과정비라든지 그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을 가장 두텁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가면 가장 그 인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현동에서 다리를 건너면 시흥입니다. 시흥에 있는 그 유치원 원아들이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버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의 지원의 두께가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만 5세부터 시작이 되는 그 사립 유치원들이 병설이나 단설 공립 유치원에 그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 그 네모 박스에 들어 있는 건 그 보시면 되게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만 원, 고등학생 45만 원인데 더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가는 또 공공요금은 이게 오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뭐 8, 90%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한 6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인 1 노트북은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에 6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년이면 DT라고 해서 디지털 텍스트북, 그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서책도 나오지만 이제 화면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이것도 뭐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일을 해놓고 보니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눈으로 보셔도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학년 들어갈 때 20만 원이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또 만 원 한 장이 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겐 20만 원씩을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교복이라든지 체육복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자막만 봐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좀 특이한 경우가 이제 초록색 네모안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문화.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대처를 못하면 우리 사회 안전망에 굉장히 아주 정말 커다란 난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인천 다문화 학생이 그리고 어디에 문남 초등학교라든지 한박이 쪽에 가면 우리 학생보다 다문화 학생이 더 많아요. 다문화 학생들. 그다음에 다자녀, 아이가 둘일 때 셋일 때 교육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또 이제 선별 지원을 하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되나 혹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아이들이니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병원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질병 중에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중에도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하죠. 뭐 지능이 아주 낮은 건 지적 장애는 아닌데 그래도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간의 격차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지역이나 학교 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격차 해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갈공명이 환생을 해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격차를 좁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교 설립이 행복한 고민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이 폐교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봉구에 가면 창동고등학교 빼놓고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를 했어요. 이쪽 초등학교는 1, 2, 3학년, 저쪽 아파트 단지는 4, 5, 6학년 도시형 분교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지만 팽창을 하고 있어요. 승인을 45개를 받았고, 저게 그렇게 학교를 교육감께서 결정을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개교를 23개를 하고 22개 학교를 승인받은 것 중에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상 원도심, 뭐 신도심 이런 말 하는데, 교육균형발전교라 그래서 이건 저희 그 조정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40억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격차를 좀 좁혀보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학생 성공버스가 뭐냐면, 그 통학버스는요 운영 주체가 학교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토교통부의 그 규정에 이게 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거를 그 해결을 해가지고 아침 등교 시간만 그러니까 학교 하루의 일과가 버스 안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니까 멀리서들 오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 하루 일과는 버스 안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 성공버스를 작년에 26대를 하고 올해 45대를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는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톱 민원 그러면 뭐 처리 기간이 뭐 5일이다 7일이다 있는데, 교육청에 원스톱 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즉시 해결하도록 하루 늦어도 이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 약자, 또 통학로 안전,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이거 경찰청, 도로는 그 구청이나 또 넓은 도로는 시청,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이 하는 우리 저 신광초등학교 그 앞에 그 길이 험하고 넓고 사고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격차 중에 돌봄이라는 말을 이제 바뀌게 됩니다. 돌봄하고 방과후 합쳐서 늘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지금 학제가 6, 3, 3, 4제가 되는데, 나중에는 6, 6, 3, 4제가 또 다른 6이 들어옵니다. 0세부터 6세까지가 이제 돌봄까지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렇게 하고 있고, 올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을 해야 되고, 내년 1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에 늘봄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아침 일찍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들어앉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보통합은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3세에서 5세인데 이건 유치원, 0세에서 만 5세까지는 어린이집, 이거를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거를 유보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군구청에서 하는 걸 이제 교육청으로 다 이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6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럴지도 모르는 이런 그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은 또 유치원에 비해서 또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급식비가 차이가 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원아들이 먹는 어린이집 원아들 급식비를 1,000원을 더 인상을 했더니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31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차 중에 이런 내용들이, 특수교육, 즉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으면 학생이 34만 7천 명입니다. 그럼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학생이 어느 정도 되나? 예, 대략 한 5%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특수학생들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 주민들 뭐 이런 또 생각이 달라서 근데 특수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특수학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전담 의료 지원을 이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태우고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뭐 이제 뭐 버스도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그 팬데믹이라 그러죠. 이제 전염병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감염병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게 그냥 갑자기 생긴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마치 그 감기 몸살 아니면 풍토병처럼 되는 이런 그단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늘 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작년에 정부 혁신 사례로 그 대학형 전공과 이 아이들이 그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면 직업을 가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뭐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기타 장애는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는 뭐냐면 타고난 성격 때문에 내가 나를 들볶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정 환경이나 주변 동네나 사회적 환경이 아이를 힘들게 해요. 위기를 겪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위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 위기를 겪어요. 기초 학력도 안 되지요. 폭력에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어디는 거기다 장애까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선도적 대안학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해밀학교가 저희가 이제 그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실질적인 위탁이 아니라 입학을 해서 졸업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격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격차, 학교, 지역의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이냐.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올바로, 결대로, 올결세를 주장하는데 그 중에 결대로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게 하는 거, 이걸 이제 결대로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조직 개편 때 진로, 진학, 직업교육과를 세 팀을 만들었어요. 각각 가운데 점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저런 그 특별한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전환한 거예요. 공고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이게 간판만 이게 갈아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설비 다 이거 관리 전환을 하든 그 매각을 하든 하고 새롭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특성화 교육,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데, 인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29개인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중3 학생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충원율이 60%가 안 돼요. 우리가 1차 때 96%, 2차까지 모집을 했더니 98%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은 영종에 가면 MRO, 항공정비, 뭐 서구 쪽에 가면 그쪽은 뭐 수소, 가스 뭐 그런 거. 송도에 가면 바이오, 이런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서 인천에서 나서 인천에서 자라고 배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평생 할 일을, 직업을 갖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아시아 국제학교, 이제 여기 박덕호 교장 선생님도 오셨는데 다문화 학생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걸 학교를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위탁 교육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중학교도 있지만 또 대중예술중학교도 있고 체육중학교도, 다 이런 건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학교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일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휴대폰에 꼭 이게 화면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애둘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고등학교를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한 학생들이 그 진학 결과를 봤더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아주 최선호 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서울대도 물론 있지만 뭐 이런저런, 그런데
전 평생을 진로 진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도 잘 갔을 뿐만 아니라 연수고등학교가 뭐 신도심에 굉장히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 구도심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그저 동춘동의 평범한 학교인데 의대가 12명이 합격을 했어요. 의치 한의과 대학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게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추세나 경향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인천은 이제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진학, 직업,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자식 문제 누가 장담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그냥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저더러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온라인 학교도 만들고 사이버 진로 교육원도 만들고 결대로 진로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제가 교사 때 또는 교육청에서 한창 그 일을 했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아이를 보면 이 녀석이 수시용인지 정시용인지 해도 안 되는지 가늠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그 경험치들을 잘 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 아이들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시간이 걸려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거스 뭐 다 아시죠? 이거는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문제 출제, 또 전국연합 출제를 들어가 보시면 분들을 다 아시잖아요. 신문지만한 그 시험지가 최소 5장이에요. 바닥으로 치면 10바닥이에요. 그 시간 내에 도저히 읽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문해력이라고 해요. 리터러시.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 구조 이런 걸. 그래서 이거의 첫 출발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어도 빨리 읽어야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쓰기도 있고. 옛날에 유학을 가면 미국 대학에서 평생 쓰는 그 원고지나 이게 쓰는 그 무게가, 글을 쓴 그 종이의 무게가 50kg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워딩을 하고, 거기에 이제 걷기라고 하는, 걷는 건 세상을 걷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의 이제 브랜드 정책인데, 일거스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읽기, 걷기, 쓰기의 초성입니다. 이렇게 그냥 낮은 수준으로 답하시지 마시고, 이건 제 말씀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의라고 된 부분, 일거스가 뭐야? 누가 이렇게 묻거든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서 경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이게 일거스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화교육이라고 하는데, 뭐 자랑할 게 많은데, 전 그 자랑하는 대목에선 꼭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좀 자랑해도 될까? 그래,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명을 해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예요. 바다학교, 지금 배를 건조하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해양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또 저 월미도에 있는 이 학교가 있어서 바다학교. 그래서 그냥 여행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뭘 하겠다, 가서 뭘 하고 돌아온 뒤에 하는 전중후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는 게 이제 바다학교인데,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자원인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바다학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죠. 여기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어디에 뭐 참여를 했다, 그게 모멘텀이 돼서 평생 하는 일을 결정지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있나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년 숨가쁘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저희가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출직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님들, 군수구청장님들, 여기 이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 SA를 받았습니다. 공약이란 말은 달리 쓰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인천시도 잠잠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저희가 통상 뭘 비교를 하면 수도권 교육청끼리 비교를 합니다. 저희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나온 2년 그리고 남은 그 함께 가야 할 2년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정말 소중한 의견들을 저희가 무겁게 잘 받아들여서 나머지 2년을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시민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홍조은겸 학생께서 정책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정교 부회장 홍조은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면 늘 새로운 친구와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즐거움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항상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배정된 책걸상이 작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큰 편입니다. 작은 책걸상이 놓이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1년 내내 저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는 저 하나의 고민이 아닌 전국 많은 학생들의 고민일 것 같아 이 정책을 건의합니다. 매년 학생들을 위해 학기 초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몸에 맞춰진 맞춤 책걸상을 배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학교 내 책걸상은 평균 키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그러한 제작 방식 때문인지 평균보다 키가 크거나 작은 친구들은 1년 내내 책걸상을 불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년 변하는 학생들에 맞춰 제작하고 배부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속 책걸상을 봐주세요. 사진 속 책걸상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입니다. 이러한 제품으로 배치하면 매년 번거롭게 교체할 필요가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키에 맞춰 높낮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비해 신체 발육의 차이가 큰 초등학생에게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채택되면 높이 조절 책상은 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기에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크겠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약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의 슬로건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입니다. 성공과 직결되는 공부, 공부와 직결되는 환경, 학생들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천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참여위원회에 참가하여 교육정책 토론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제 신념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뜻깊은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연일학교의 정민수 선생님이, 두 번째 발표는 인천 도림초등학교의 백신종 선생님께서 정책 제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일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토론회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육모듬의 우리 특수교육 관련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수교육에 대해서 참 깊은 고민과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인천교육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어떤 인력과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특수교육 관련한 정책은 아니고요. 일거스 관련한 정책이에요. 일거스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일거스 교육의 비전대로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배움이 되고 인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에 일거스 마라톤을 제안합니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독서 마라톤과 인천 문학 둘레길을 연계한 걷기 마라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읽기, 쓰기, 독서 마라톤은 책 한 페이지를 1m로 환산해서 5km면 5,000페이지로 적용하고 책을 읽은 후에 나만의 생각, 나만의 문장을 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걷기 마라톤인데요. 일거스 플랫폼 자료실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인천 문학 둘레길 코스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역에서 만석부두까지 4.4km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었고, 장수동 은행나무라는 코스에서 연락골 추어마을까지 4.5km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코스가 개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코스를 만약에 42.195km잖아요. 그거를 읽기와 쓰기를 20km로 하고 문학 둘레길 걷기 22.195km를 이렇게 합산하면 이렇게 완주하는 코스 또는 뭐 하프 코스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때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한 경험이 있어요. 약 2,000km 정도를 일주를 했는데요. 그 코스 중에서 국토정주 구간이 우리 인천 아라뱃길부터 부산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시작 지점이 국토정주 시작 지점이 우리 인천 아라뱃길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빨간색 우체통이 있거든요. 그게 인증센터입니다. 그거를 도장 같은 걸로 인증도 해주고 앱으로 등록해줘서 이제 누적 관리를 해줘요. 거기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라든지 어떤 인증 메달 같은 거를 기념품으로 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문학 둘레길에도 우체통도 괜찮고 어떤 다양한 인증센터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 챌린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거스 동시대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거스 마라톤을 전국 참여 행사로 개최하면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확산에도 큰 일거스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일거스가 인천 시민의 60%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일거스 교육이 연말에는 우리 인천 시민 100%가 알고 있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메모장에 좋은 문장들을 기록해 두는데요. 제안서 작성하다가 이 문장이 일거스에 어울릴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책에서 어떤 인생 문장을 만나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니 매 순간 꾸준히 책을 읽어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기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림초등학교 교사 백신종입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이 몇 분 와 계셔가지고요. 네. 네, 제가 정책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그리고 또는 교육장님과의 교직원과의 소통 한마당의 정례화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올해로 16년, 17년째가 되었는데요. 혹시 올해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21.4%입니다. 네, 10분 중에 8분 가까운 분들이 교직을 나는 다음 생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교원이 겪고 있는 현안 또는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얼만큼 귀담아 듣고 있지 또는 어떻게 현안을 확인하고 있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감님의 공약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111개의 공약이 있는데 그 중에 교원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하나는 인사 관련 제도입니다. 청렴한 인사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 2가지는 선생님이 겪고 있는 교육적 현안을 발굴하기에 적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교원 말고 다른 주체와는 어떤 정례화나 정책적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과는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지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교육감 간담회 정례화가 공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그걸 차년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참여위원회라는 것을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부모님과 학생의 정책적 소통 창구는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교원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원탁 토론을 하시는데 중간에 원탁 토론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 말은 한편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창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 자리가 너무 좋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도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교육청에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정책 소통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회는 지원청에 소속돼 계신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선생님들은 지원청 소속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교육청에 소속되어 계신 고등학교나 각종 특수학교 선생님이 계실 텐데 상반기에는 소속된 교육장 또는 기관장과 만나서 교원들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모여서 검토되고 반영돼서 교육청에 전달되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때 선생님들께서 제안하셨던 현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는 걸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원은 힘이 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정책이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교원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학생 성공 시대죠. 학생의 성공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배움을 함께하는 선생님의 성장도 또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 성공 시대와 더불어 교원이 가르치는 삶 속에서 환호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원의 성공 시대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학부모, 학생, 교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인천 교육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성란님을 모시고 마지막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또 인천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또 인천시에 또 저희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인천시에 또 경인교대 대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운동하는 여학생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22년의 학부모 전문가 장성란입니다. 그리고 저는 30여 년을 영유아의 현장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영유아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평생 교육의 현장에 있다 보니 인천시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설문지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적었는데 감사하게도 선택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자리,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영유아 페스티벌, 영유아 체험놀이 한마당입니다. 2019년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시작으로 2023 읽거스 교육전체 사업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행되어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인천시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일상의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 즉 읽거스 인천시 교육의 이념인 애기애타 나를 위하듯 나를 위하는 사람 즉 건강한 신체 정석 인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고
학사 수행, 배우고 생각하고 익히고 걷다. 즉 일상의 실천이 배움이 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부모, 차별받지 않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 모두 시민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유아 놀이 한마당, 애벌레 책 놀이터, 거북이 마라톤 등 찾아가는 영유아 자녀 프로그램 참여 활동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감 체험 놀이터, 영유아 시기에는 오감을 발달한 오감 체험 놀이터나 오감 책 놀이터,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성인 위주로 활용되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영유아들이 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 한마당을 통해서 애벌레 책 놀이터, 즉 교육청 광장이나 시청 광장이 바운스 체험을 통한 영유아들에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생활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책 놀이터 키즈존을 함께하는 소규모 음악회와 전시회가 함께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애벌레 책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안하면서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동보지센터에 찾아가는 책 놀이터를 통하여 인천시의 일거스가 인천시 전체적인 시군구에 찾아가는 책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마라톤은 영유아 자녀의 체험 프로그램,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일거스 걷기 마라톤, 영유아들은 마라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북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걷기를 통해서 영유아이들의 성장기를 자극하고 또 영유아의 자녀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학기 활동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교사 프로그램들 또한 일거스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를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일거스의 교육청 홍보로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포터즈는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서포터즈보다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서포터즈, 영유아, 또 초중등, 청소년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하는 일거스를 알릴 수 있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응원당, 소통 응원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원에 가장 치어리딩 서포트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영유아의 정책과 또 초중고 어머마, 대학생의 엄마로서 이런 자리에서 정책 제안을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천교육 가족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2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고 또 우리 인천 교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인천 교육이 결집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복배움학교가 결자람학교로 바꾸고 결자람학교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2,200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것도 2번 다 2,000명이 넘는 학생, 교직원, 또 학부모님,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여태까지 인천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육 주체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인천 교육이 결집하는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아주 고무적인 건 뭐냐면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두레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인천 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하기도 어려웠었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두 개의 단체가 모두 다 거의 500명 정도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런 회원이 늘어나면서 계획서를 이렇게 짜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스스로 연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정말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나도 하겠다라고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 인천교육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희망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6년째 교육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기 들어와서 2년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현재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 향후 2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갈 것에 대한 미래 역량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작년이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이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만 대응을 했었더라면 우리 인천교육이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을 겁니다. 이 코로나 때 코로나를 대응하기도 했지만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들이 했어요. 사이버 진로교육원도 만들고 또 국제교육원도 만들고 난쟁평화교육원도 만들고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도 선포하고 또 책 읽는 도시 인천, 생명 존중의 인천, 또 새로운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신설,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500억씩을 들여가지고 환경 시설 개선, 또 우리 일반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 실험실의 디지털화, 또 결대로 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오프라인에서는 결대로 진로센터, 다음 주에 하나가 오픈되고 내년에는 3개를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인천만에 특화된 바다학교, 섬 에듀투어, 강화 에듀투어, 에코 에듀투어, 일거스,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이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서 현장을 지키며 애써주신 우리 직원분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들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도 이후에 미래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갖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롭게 그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바다학교도 어떤 검찰에서도 교화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또 람사르
사무총장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서 습지 교육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발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람사르 15차 총회에 우수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람사르 총회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전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살까지 살 텐데 2100년 지금 어떻게 될는지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2050년이면 2도가 넘는다. 온열 환자가 10억 명이 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전제다는. 그리고 AI가 나오면서 AI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의 고민 속에서 일거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변화가 인간과 자연과 AI라고 하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해왔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로 지금 마음을 모아서 결집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1선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천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발표했던 내용들 제가 이렇게 메모를 다 했어요. 신체에 맞는 책걸상 제공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시는 분들이 아직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몰라가지고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뭐 연일학교 선생님 일거스 마라톤이나 걷기 마라톤 이런 것들, 일거스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거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일거스를 지금 이론화 작업을 해서 일단락 됐어요. 이것을 교육과정 속으로, 시민문화 속으로 전국화로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저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거스에 대한 이해도,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거에 따른 실천, 이 사례들을 우리가 다 모은다. 그것이 다시 이론에 영향을 끼치고 이 이론이 다시 그런 실천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파가 돼서 다시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실천들이 이어지고, 이 실천과 이론이 두 바퀴가 돼서 함께 진화되는 이런 형태로 일거스가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요즘 그 일거스 실천 사례를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한 가지씩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서 각각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고민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제안한 이런 부분들도 이 실천 사례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백 선생님께서 교육감과고 교직원과의 소통 한마당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 단체와 노조가 13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교원 단체나 노조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와가지고 단체 교섭이라든가 현안 협의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단체 교섭 끝나도 또 현안이 생기면 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한 번 만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3번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 우리가 듣고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단체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1년에 2번씩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교육감하고, 저는 선생님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오늘 아주 우리 백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선생님들 많이 만날 수 있게 좀 주선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유아, 정말 이 유보통합 문제가 몇십 년간 우리 굉장히 큰 과제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만 개정해놨지 실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서 교육부에서 한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의 핵심은 재정이에요. 재정. 지금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은 시에서, 그리고 영유아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다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6.334제에서 앞에 6이 또 생겼어요. 66334. 그런데 이것이 그냥 법으로만 지금 딱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직과 인력이죠.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잘 이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과연 지금 제대로 넘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다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그런 파동이 한번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그거를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영유아 단체나 아니면 유초중고에 다니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가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 예산 문제하고 다 연동되면은 우리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 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이관돼서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인천 예산 1조 1,000억이 깎였어요. 세금이 59억이 덜 거쳐가지고 2년 동안 1조 1,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년도에도 또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이 교육 활동 경비들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란 대표님께서 이 유보통합과 관련된 유아들, 영유아들 사업 이 시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직까지 이 이관 작업이라든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선도교육청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후에 정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유보통합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은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란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것은 뭐 우리 인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다음 주에 아마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치열하게 토론이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그동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다가 법은 통과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점검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약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학부모 소통위원회라든가 또는 자율장학회라든가 또는 학생들 토론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민원기동대라고 하는 1533, 3232 이거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1000명이 됐을 때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카카오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 가입을 하면 우리 회원이 한 4만 몇천 명 정도가 가입이 돼서 거기로 계속 교육청의 사업들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서 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 좀 접속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열어놓긴 하더라도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가 제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연락하라고 그래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잘 전화를 안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또 가끔 이렇게 뭐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지원청 있잖아요. 교육청, 지원청, 거기 교육장님들, 거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세요. 아무한테나. 그러면은 다 관계가 됩니다. 아셨죠? 괜히 또 이렇게 혼자서 그냥 속 썩이고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제가 좀 곳곳을 얘기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지금 인천교육이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전달이 될 텐데, 다음에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은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금년에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